집합 A라는 것이 다음과 같은 것을 원소로 갖고 있대요. 집합 B는 A, B를 원소로 갖고 있대요. 근데 A 교집합 K가 K 자신이 나온대요. 자, 여기까지만 있고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 교집합 K가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연태까지 해왔던 기본적인 그림 AK에 있을 때 요 그림, 여기가 교집합 부분이죠. 이게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면 이 그림은 쓸 수 없는 거죠. 그럼 다른 식의 그림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자, 여기가 K가 되고 요 주변을 A가 감싸고 있으면, 자, A와 K의 교집합 부분이 바로 요 빗금치인 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A와 K의 교집합이 자기 자신이 K가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떤 관계가 성립되나요? K라는 집합은 A의 모든 원소가 포함되게 되는 부분 집합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게 되겠죠. 두 번째, 여기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여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요. A 차집합 B. 자, A 차집합 B예요. 자, A의 기준은 항상 A죠. 자, A가 A, B, C, D, E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것이 A, B래요. 자, A를 기준으로 해서 B를 빼봅시다. 여기가 B라는 거죠. 여기가 집합 A, 집합 B. 그러면 A, B, 여기도 A, B 빼면, 자, A 차집합 B는 어떻게 나오나요? C, D, E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집합 K하고 합집합을 구했더니 K 자신이 나온대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A 차집합 B, 즉 집합 C, D, E의 모든 원소가 K하고 합쳐지면 이렇게 K가 있고, 이 K의 모든 원소 안에 C, D, E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A 차집합 B로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것에 이 K하고 A 차집합 B의 합집합을 구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곧 자기 자신인 K가 나오겠죠. 자, 따라서 무슨 결론이 도달하게 돼요? 자, A 차집합 B는 K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죠. 그러면 방금 구했던 여기, 그리고 여기, 이 두 개를 한번 이어봐요. 자, 그러면, 자, K를 가운데에 쓰고, K라는 것은 무엇의 부분 집합이죠? A의 부분 집합이죠.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되고, K라는 것은 또 무엇의 모든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A하고 B의 차집합의 모든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하고 B의 차집합의 원소가 뭐가 있었어요? C, D, E라는 거고, 집합 A의 원소는 A, B, C, D, E 이렇게 돼 있죠. 요 사이에 있는 K는 무슨 조건을 포함해야 되나요? 이 사이에 있는 K는 집합의 원소인 C, D, E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죠. 그러면서 A, B, C, D, E를 제외한 A, B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 집합을 모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우리가, 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C하고 D하고 E를 다 같이 어떻게 해놔요? 제외해놓고 풀면 되죠. 제외해놓고 A, B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구해서 거기에 C, D, E를 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 B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의 n인데 n은 원소의 개수니까 2개죠. 따라서 2의
제곱은 4개. 이렇게 4개로 나온 부분집합의 개수에다가 C, D, E만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식은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2에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 거기서 C, D, E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니까 3개를 제외해요. 그래서 나오는 식은 2의 제곱은 총 4개의 C, D, E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다 나올 수 있겠죠. 다 구해서 C, D, E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할 것이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거고요. 집합의 연산 법칙, 이 부분이 바로 시험 출제겠죠. 네.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배워도 어떤 과목, 어떤 부분을 배워도 전부 그 사칙 연산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걸 이제 따지게 되거든요. 자,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자,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교환 법칙이 있습니다. 교환 법칙은요 쉬워요. 자, A 합집합 B는 뭐랑 같아요? 그냥 B 말 그대로 교환해도 성립한다. B 합집합 A와 같다. 또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와 똑같다. 이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개념이 집합의 개념에도 역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교환 법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결합 법칙. 자, 결합 법칙은요. 자, 요것은 지어내는 말이에요. 여기서만 지어내는 말이에요. 괄호, 이동, 가능. 자, 요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결합법칙이라는 건 괄호에 이동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A 합집합 B 이렇게 괄호가 있어요. 거기에 합집합 C가 있어요.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 A 합집합에 B 합집합 C 이렇게 똑같대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자, 여기는 다 똑같죠? 여기는. 그죠? 변하지가 않았죠? 대신 뭐가 이동했어요? 괄호만 이동해 간 거죠. 괄호만. A, B를 묶었던 게 B, C를 묶은 걸로 바뀐 거죠. 그 다음 합집합이 나왔으면 또 뭐가 나왔겠어요? 자,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자, 여기하고 여기는 같을 때 괄호가 이동 가능해요. A, B, 그 다음에 B의 교집합 C 일 때 A의 교집합. 이것도 가능하다. 자, 여기가 같아야 돼요. 교집합, 교집합. 여기도 교집합, 교집합일 때 A, B를 묶었던 것이 B, C를 묶은 것도 가능하다. 하나도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분배 법칙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분배 법칙도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우리가 3의 x 플러스 2 이런 개념이 있으면 이렇게 3x 이렇게 플러스 6 이렇게 나누어지죠. 똑같아요. 이런 거랑. 자, A의 합집합 B의 교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게 자, 어디까지 이동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은 그냥 놔두고 이건 손대지 마세요. 이건 손대지 말고 이렇게 분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분배를 실제로 해보면 자, A의 합집합 포함해서 합집합 B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죠. 괄호 닫고 자, 요거는 손대지면 안 돼요. 자, 교집합 이렇게 손대지 말고 다시 A 합집합의 C, A
합집합의 C 이렇게 분배가 가능한 거죠. 자, 어렵지 않아요. 뭐만 조심하면 돼요? A의 교집합 부분.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 분배를 시켜줘라.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A 교집합 B의 합집합 C는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죠. 요만큼까지는, 여기까지는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해주고, 얘는 손대지 않는다. 이렇게 또 분배가 가능하죠. 그러면 A 교집합 B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손대면 안 되죠. 합집합은 합집합 A 교집합 이렇게 또 분배가 되죠. C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거죠. 자,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뭐 배웠어요? 교환. 그 다음에 괄호가 이동하는 거 결합.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같이 이동하고 여기는 손대지 않는 거. 자, 분배. 이렇게까지 3개가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배워볼 것은 바로, 자, 우리가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드 모르간의 법칙. 자,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여집합 기호 C 있죠. C의 분배 법칙이에요. C의 분배 법칙입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자체를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또는 시험 문제 자체에 드모르간의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모르간의 법칙이 반드시 사용되게 됩니다. 자, 뭘 했어요? C의 분배 법칙이랬죠. 자, 여집합의 기호 C의 분배 법칙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럴 때 C를 이렇게 분배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C가 분배될 때 이 합집합 기호는 반대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여집합, 교집합의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거 보지 말고 A 합집합의 교집합,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걸 드 모르간의 법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A하고 B를 여기를 바꿔야죠. 뒤집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뒤집으면 되죠. 그리고 가로로 묶고 C를 원래대로 되돌리면 되죠.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자, C가 분배될 때는 가운데 합집합, 교집합이 뒤집어진다.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를, 자, 드 모르간의 법칙으로 사용하면 C가 요렇게 분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가운데 요 교집합은 뒤집어져서 합집합이 되게 되겠죠. 자, 반대로 해볼게요. A의 여집합,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면 A, 그 다음 B 이렇게 되고, 가운데 합집합은 뒤집으면 돼요. 교집합으로. 그리고 전체에다가 C를 묶어주면 되겠죠. 자, 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암기할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해하고 그냥 만약 하나의 스킬처럼 자기가 해내면 됩니다. 저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교환법칙 배웠죠? 자,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랑 똑같다. 이렇게 되죠. 자, 결합법칙 배웠죠?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A, B의 교집합에 가로를 묶고 C와 똑같다. 분배 법칙은요. A 합집합, B 교집합 C면 여기까지는 분배를 해주랬죠. 얘는 건드리면 안 되고. 드모르간의 법칙은요. 자, C를 분배하는데 A, B의 C를 각각 분배해서 여집합을 만들어주고 가운데는 뒤집자. 역시 C를 분배하는데 반대로 해볼까요? 자, C가 있으면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데 괄호 안에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데 가운데는 어떻게 하자? 뒤집자. 자, 강의 들으면서 다 외웠죠? 자, 어려운 부분이 절대로 하나도 없습니다.